이 정도면은 그냥 월세를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저와 함께 고민해 보셔야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경매 공부하는 직장인 햇담 경매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물건은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한 상가인데요. 2층 총 4개 호실이 나왔고 건물 면적은 96평에 달할 정도로 큰 상가가 나왔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여기 보시다시피 일괄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요. 감정가는 14억 9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상가 공식에 따르면 1층은 10평, 2층은 20평, 3층 이상은 30평부터 활용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해당 물건은 2층이고 96평이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높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테마는 제가 소사무실 창업으로 잡아봤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물건의 입지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이 부분에 있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천안터미널이 있고요. 그리고 근처에는 천안 IC 그리고 천안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안터미널이 이 위치에 있는 거는 왜 있는지 다 아시겠죠? 바로 천안 IC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지를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로 이렇게 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천안의 구도심 제일 유명한 상권인 야오리 상권이라고 부르는 상권입니다. 이 상권에는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가운데 이 도로는 왕복 8차선인 매우 큰 도로입니다. 횡단보도는 이렇게 2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 친 부분이 보이시나요? 야오리 상권 중에서도 젊은이들은 이 테두리 안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요. 장범준이 버스킹하던 야오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번 경매 물건지도 야오리 상권에 있는 한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버스터미널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건물의 도면을 보시면 이 앞부분이 전면부이고 이 부분이 후면부인데요. 이번 경매 물건은 현재 이렇게 후면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가는 무조건 전면부가 가치가 있고요.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후면부에 있기 때문에 노출도가 떨어지고 따라서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부보다 월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감정평가서를 보시면 211호, 212호, 213호가 전부 215와 합병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 커다란 게 211호, 212호, 213호 그리고 210호가 합쳐져서 이렇게 210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본건은 인접호수와 벽체에 구별 없이 이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209호 보이시죠? 209호랑 210호가 현재 벽체가 없이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낙찰을 받으시면은 이 부분에 벽체를 세워서 사용을 하시든 아니면 209호 소유주와 같이 합의를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저라면은 벽체를 이렇게 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매 물건의 내부를 보시면 실제 임장을 가봐야겠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철거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타이거 짐이라고 있는 걸 봐서는 이전에는 헬스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가는 낙찰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무조건 임차인을 채워야 되는데요. 임차인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사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어떤 업종에 입점이 가능할지를 직접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라면은 어떤 업종을 할까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저는 이 96평에 뭘 넣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주변에는 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좋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낙찰받아서 소사무실 같은 것으로 사업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래 정보는 제가 소사무소에 대해서 블로그나 인터넷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제 대략 예측해본 건데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니니 나중에 직접 사업하시려면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먼저 소사무실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설명드리면 소사무실은 영어로는 SOHO라고 적는데요. 이것을 풀었으면은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라는 뜻입니다. 소사무실은 소규모 창업하는 사람들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인실부터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찾아본 천안 지역의 시세를 보시면 1인실은 보통 월세가 20만원 정도 하고 2인실은 30만원, 3, 4인실은 40만원 정도 한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비상주 사무실로 추가 수입이 발생 가능하지만 이 아래 계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여기서 비상주 사무실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비상주 사무실은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지만 소사무실에 사업자만 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이분들은 보통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자기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내도 되지만 그러면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실제 상주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사무실 주소만 그냥 빌려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상주 사무실 추가 수입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수입은 1년 단위로 발생하고요.
그럼 계속해서 천안지역 소호사무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매물건은 약 100평이기 때문에 100평에 대한 시설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갈까라고 찾아보니까 약 2억이 든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100평이면은 1인실은 33개, 2인실은 16개, 3, 4인실은 약 10개 정도 구성이 가능했고요. 따라서 월 수입은 1인실로 660만원, 2인실로 480만원, 3, 4인실로 400만원이 나와서 총 1540만원의 월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상가는 100평이기 때문에 수도, 전기 등 각종 관리비까지 다 하면은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토를 돌릴 경우에 인건비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약 200만원 정도가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실시 대출이자를 제외한 월 순수입은 약 1040만원에서 1140만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설투자금으로 이렇게 2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시설투자금 회수기간은 약 2년을 예상하고요. 이 정도면은 그냥 월세를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저와 함께 고민해 보셔야겠죠? 네, 로드뷰를 보시면 여기가 버스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이 있는 곳이고요. 이 뒤쪽으로는 이렇게 빌딩들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이 전부 다 천안에서 가장 유명한 구도시 상권인 야오리 상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쭉쭉 걸어가 보시면 여기 높은 건물 보이시죠? 이게 이번에 나온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물건은 이 위쪽으로는 오피스텔이 있고 이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상가가 있는데요. 여기 뭐 치과가 있고 아래 뭐 부동산, 스타벅스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앞쪽에 임대라고 적혀 있는 거 보면은 2층은 많이 임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해당 상가는 이렇게 전면부면은 참 좋은데요. 이 전면부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후면부 2층이기 때문에 아주 노출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감안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권리 분석은 첫 번째 적힌 근저당, 가압류가 언제인지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1번, 2번은 소유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첫 번째 근저당이 이 3번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소기준 등기가 되고 이 아래로는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 적힌 첫 번째 근저당이 2015년 3월 30일이기 때문에 2015년 3월 30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는 모두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진짜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새마을금고가 무려 16억이나 청구를 했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15억짜리 상가인데 어떻게 대출이 16억이나 잡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낙찰이 되더라도 한 6억, 7억 정도의 낙찰이 될 텐데 그렇게 낙찰이 되면은 새마을금고는 약 10억의 손해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이것을 감정하고 돈을 빌려준 직원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그 다음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현재 공실 상태로 명도할 것도 없는 깔끔한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실 상태가 길었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꼭 관리비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낙찰자가 다 낼 필요는 없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낙찰자가 다 내기 때문입니다. 우선 해당 경매 물건의 건물 면적이 약 100평인데요. 이 부분은 전용 면적이고 공용 부분까지 하면은 약 200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가의 월 관리비가 평당 만원인 것을 볼 때 관리비는 월 200만원이 나온다고 예측할 수 있고요. 1년에 2,400만원씩 관리비가 나왔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 관리비를 당연히 납부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미납 관리비의 규모를 관리사무소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 예상으로는 약 5천만원에서 1억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해당 물건의 진짜 시세가 얼마인지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네이버 부동산 상에서 이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근처에 이렇게 매물들이 있어서 이걸 근거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상가 매물 분석의 포인트는 해당 상권의 평당 임대료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물건의 2층이기 때문에 물건과 동일한 2층 물건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상권의 매각 가능 수익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가 가격은 임대료를 수익률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변 상권이 몇 프로의 수익률로 매각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상가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상가 가격을 계산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면 임대료가 연 2천만원이고 보증금이 3천만원이다. 그리고 수익률이 5%라고 하면은 상가 가격은 임대료 2천만원을 0.0으로 나누고 그리고 보증금 3천만원을 더하면 4억 3천만원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매각 가능한 상가 가격입니다. 제가 조사한 임대료부터 보시면 먼저 5층 상가가 월세 400만원이었는데요.
해당 상가는 69평이기 때문에 400 나누기 69를 하면은 평당 5.8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경매 물건지의 1층 상가가 월세 280이었는데요. 해당 상가는 30평이기 때문에 나누면은 9.3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2층 평당 임대료는 1층의 60% 수준이기 때문에 이 9.3만원을 보정해서 해당 상가의 2층 임대료가 평당 5.6만원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보정을 했고요. 따라서 이 두 사례를 볼 때 전면부 상가라면은 약 5.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경매 상가는 시인성이 떨어지는 후면이기 때문에 상가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는 상가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평당 임대료를 4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 가능 수익률은 이렇게 빌딩 물건이 보증금 2억 8천에 월세 2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매매 가격은 90억이고요. 수익률은 2.75%가 나왔는데 경매 물건은 구분 상가이고 이것은 빌딩 물건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매각 가능 수익률은 네이버를 통해서 알 수 없었고 현장 부동산 임장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 물건은 이번 5월 10일에 약 15억의 최저 매각 가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한번 유찰되면은 6월 14일에 10억부터 시작을 하고, 한 번 더 유찰이 되면은 7월 19일에 7억 3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9월 13일까지 오면은 5억 1천만원부터 이렇게 최저 매각 가격이 시작합니다. 이 바로 앞 페이지에서 저는 평당 임대료를 약 4만원이라고 산정을 했는데요. 매도 가능 수익률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인 지방 2층 상가 매도 가능 수익률이 6%이기 때문에 6%로 가정해서 해당 상가가 실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지를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해당 상가는 96평이기 때문에 보증금 5천만원에 임대료 384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수익률은 6%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상가 가격은 8억 1,800만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앞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미납관리비가 약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감안한다면 3차 최저 매각 가격인 여기 7억 3천에 낙찰이 되거나,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은 4차 매각기일에서 약 6억 초반이나 중반 선에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해당 상가의 장점은 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천안의 대표 상권인 야오리 상권에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명도 걱정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후면 상가, 그리고 공실 상가인 B급 상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받기에 있어서 싸게 낙찰받기에 매우 좋은 상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본인이 소호 사무실 등 직접 사업을 하는데 100평짜리 상가가 필요하다 하면은 딱인 상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미납관리비를 처리하셔야 되고, 임차를 채우기 전에 공실기간 관리비를 꼭 염두에 두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실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채워야 매각이 가능하겠죠.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런 애매한 상가를 싸게 낙찰받아서 임차인을 채운 다음에 시세에 매도하는 게 경매로 돈 버는 재미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소호사무실 말만 들었지 정확히 뭔지 몰랐었는데요.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소호사무실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경매 물건 분석을 통해서 저도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소호사무실을 테마로 상가 매물을 분석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